앉으세요.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.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이제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. 근데 그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그게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. 요즘은 그러잖아요.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.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, 어떻게 처리해서 주느냐,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,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.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.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,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.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들 준비해 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,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,200만의 가치가 있다. 우리는 뭐 똑같은 일상의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, 판단 이런 것들이 5,200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.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언제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공직을 잘 다들 해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추경안은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뭐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합니다.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,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.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.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, 이제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. 균형 재정해야죠.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?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.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.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.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. 현금 지원은 별로다. 뭐
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. 뭐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. 뭐.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.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.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이제 일반 원칙으로요.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 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? 그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?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?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.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또 맞죠.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. 근데 이 천수백만 건의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인 경우 했던 것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또 반복 민원인 경우 민원 내에서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불만해서 또 내는 경우. 근데 이게 막 쌓여서 너무 많아졌어요. 이제 정부의 업무 처리 양도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. 근데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중복되게 막 중앙정부에 냈다, 지방정부에 냈다, 검찰에 냈다가 막 행안부에 냈다가 국민권익위에 냈다가 막 아니면 방통위에 냈다가 막 도대체 막 시장 군수한테 냈다가 막 그러잖아요.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또는 뭐 없으면 좋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. 그래서 경시합니다. 또는 피하죠.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.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.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사실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에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
이것도 큰 차이를 빚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반응을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.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.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아니만큼 됐습니다.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다 쓰라고 했죠.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. 다 이제 해소된 거죠. 미리 들어주기도 하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구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, 소외받고 있다, 억울하게 처분받았다, 해줘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방법은 좀 최대한 찾으면 좋겠어요.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.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.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시간 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,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용합니다. 그래서 대개는 울어요 마지막에 고맙다고. 이거 미리 설명을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생고생 안 했을 텐데 다 뭐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미루는 바람에 조금만 힘 더 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내고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니기 너무 억울하다고.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. 오늘 많은 안건들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.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큰 무리 없이 공무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